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6.25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6.25라고 부르지만 세계에서는 보통 코리아워 한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바로 16개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가요? 아님 작나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국 청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준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고귀하고 숭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감동 주파수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풍차의 나라로 유명하면서 바로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는 네덜란드의 참전 군인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논 그룰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싸우시고 결국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지내게 됐는데 일을 하러 나가실 때면 할아버지께서 저를 주로 돌봐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저를 돌봐주시고 놀아주셨어요. 잠들기 전에는 침대에서 항상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죠. 동화책이나 소설책도 좋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생생한 경험담이 무척이나 좋았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한창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이 격렬한 이념전쟁이 진행 중인 냉전시대였고 그 이념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발발한 게 코리아 워라고 하셨어요.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파병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파병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은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간 주도로 한국참전지원병 임시위원회가 생길 정도로 참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1217명. 당시 이름도 위치도 잘 모르는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 지원한 네덜란드 청년들의 숫자라고 해요. 저 지원자 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남한에 파병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회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의 많은 전투를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초현리 전투부터 시작해서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맥주를 마시던 전우분의 죽음과 할아버지 당신의 부상까지 손녀에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가 다리를 저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는 비록 어리지만 어렴풋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 중임에도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한국인들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쳐 싸웠던 군인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던 한국인들로 기억하고 계셨죠. 비록 할아버지는 언어가 달라 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긴 힘들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멋지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늘 긍정적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저도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상당한 다리에 통증이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중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잠에서 깨시고 힘들어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늘 웃으시면서 이건 내 영광의 상처야 라고 말하셨지만 통증이 시작되니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고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상처를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좋은 치료를 받기란 불가능했었고 네덜란드에 귀국하고 나셔서도 경제적인 사정과 본인 삶에 열중하시느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괜찮다, 영광의 상처다 라고 웃어넘기셨지만 통증이 시작되고
다시 살펴본 상처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할아버지 상처를 남겨두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던 중 한국인 관광객이 할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다리를 저는 모습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이야기를 드려봤다고 말이죠. 지금은 관광객으로 온 상태라 치료가 어렵지만 언젠가 꼭 한국에 와서 자신의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보라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고 떠났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가는 경비나 시간, 치료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가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매번 몰래 진통제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 관광객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저와 할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 한국인이 저희 사정을 고려해 줄 거라곤 생각도 안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상처가 나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얻은 영광의 상처라고 지금도 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할아버지는 영광의 상처라고 하지만 손녀의 입장에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 치료해드리고 싶지만 한국으로 갈 경비나 치료비가 현실적인 장벽이다라는 식으로 제 사연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사실 답장도 기대를 안 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는 또 까맣게 잊고 식당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2달이 지났을까요? 저희 식당으로 한국의 국가보훈처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도 신청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훈처라는 곳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의사 관광객분이 저의 사연을 받고 나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보낸 사연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거짓말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보훈처라는 게 있는 것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와 수많은 네덜란드 전우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수호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던 터라 내심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우리는 일단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해주었던 당신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어요. 이번엔 저도 그때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전장을 거쳐왔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상과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 등 어렸을 땐 몰랐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알 수 있었어요. 긴 시간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아이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신기해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서 아무것도 없던 그 한국이란 말이지? 라고 연신 되물으시면서 압도적인 인천공항의 모습에 연신 감탄하셨어요. 물론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이 네덜란드에도 진출해 있지만 할아버지가 실제 한국을 방문한 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니 천지개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가보훈처에서 계획한 일정에 맞춰 전쟁기념관, 유엔묘지, 광화문과 인사동 등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의 상처를 위해서 저희 식당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 보훈처와 연락까지 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병원에도 방문할 수 있었죠. 식당에서 해주셨던 말처럼 그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서 꽤 큰 병원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뜸 이런 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다고 절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선생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이영만리에서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전 지금 한국에서 의사도 못 됐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참전 용사시기 때문에 그때의 군인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어렴풋이 들어서 안다고. 모든 수술 비용은 이미 당신이 한국 전쟁에서 다 선불로 지불하셨으니 걱정 말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씀하셨죠. 저와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하셨죠. 다행히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을 하면서도 수많은 간호사와 병원에서 만난 분들이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그저 한국인의 성실함과 노력 덕분이라고 손살에 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따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나와 내 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한국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 의료기술 등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얻어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 이후에 식당을 방문해 주시는 한국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뭐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나 한국의 식당에서 받은 서비스, 문화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해주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전쟁이라지만 아직도 참전 용사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런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한국인들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늘 우리도 이런 모습은 배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작게나마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 도우나 그룰에 대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면서 비록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언젠간 안식을 찾으시겠지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사연, 마논 그롤 씨와 도우나 그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비록 2023년 현재를 사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과거 한국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여전히 감사함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듯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살아오면서 도움받은 분들이나 주위에 감사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감동 주파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감동 주파수에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동 주파수였습니다.